폭풍 후 몰아치는 강가에서 태수가 밧줄로 정희의 손목을 묶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하지만 너만 사라지면 다 내 거야. 보험금도 집도 아들까지. 정희가 차가운 강물 속으로 떠밀려 들어가는 순간 뒤에서 준호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제발 멈추세요. 엄마는 우리 가족이에요. 하지만 태수는 아들마저 밀쳐내고 정희를 강물 속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읍내, 오래된 기와 지붕이 늘어선 골목 안쪽에 자리한 집 한 채가 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그 아래 빨래줄에는 하얀 이불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시골 가정의 일상 같았지만 그 집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5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을 볼 때마다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과 입꼬리에 드리운 그림자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세월이 남긴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참고 견뎌온 상처들이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정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최태수가 깨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부엌에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는 동안 정희의 머릿속에는 늘 같은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기분이 좋을까, 아니면 또 무슨 일로 화를 낼까, 아이들은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저녁 6시가 되자 부엌에서는 밥 짓는 냄새와 함께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상을 차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늘 같은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길, 아무 일 없이 하루가 끝나길.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발걸음이 들려왔습니다. 최태수가 돌아온 것입니다. 55살의 태수는 이 지역에서는 제법 알려진 건설업체의 사장이었습니다. 큰 공사를 여러 건 성공시키면서 상당한 재산을 모았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성공한 사업가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의 태수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저녁 준비해뒀으니 씻고 나오세요. 정희는 재빨리 앞치마를 정리하고 현관으로 나가 남편을 맞았습니다. 태수는 대답 대신 정희를 스쳐 지나가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는 짜증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표정만 봐도 오늘 밤이 어떨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세수를 마친 태수가 식탁에 앉자 아이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첫째 아들 준호는 28배 나이에 이미 아버지 사업을 도우며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둘째 딸 민지는 대학교 3학년으로 평소에는 활발한 성격이었지만 아버지가 있을 때만큼은 조용히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사이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직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정희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준호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고 민지는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준호, 내일 현장 일정 확인했나? 네, 아버지. 모두 점검했습니다. 그래. 요즘 일이 많아서 실수하면 안 돼. 특히 서류 관리 제대로 해야 한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희는 이런 아들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지만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 준호가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지고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민지는 학교 어떠냐? 태수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잘 다니고 있어요. 성적 관리 잘하고 이상한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민지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정희는 딸이 아버지와 대화할 때마다 긴장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것을 모르는 척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태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태수의 목소리는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시간 맞춰서 나가겠습니다. 정희는 남편이 전화를 받을 때의 목소리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집에서 가족들에게 보이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친근하고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어느 쪽이 진짜 남편의 모습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태수는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일찍 나가야 해. 아침은 간단히 해도. 네, 알겠어요. 정희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순종적이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요즘 들어 더욱 자주 외출을 하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저녁을 마친 후 아이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가고 태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넓은 어깨와 당당한 자세,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믿음직한 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밤이 깊어갈수록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바라보며 지난 20년의 결혼 생활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랑했었습니다. 태수의 당당한 모습과 미래에 대한 꿈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태수는 정희에게 다정했고 함께 꾸는 꿈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모든 것들이 변해버렸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면서 태수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집에서는 권위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했고 밖에서는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도 시작되었습니다. 정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갈 곳이 없어서 참고 견뎠습니다.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날까? 남은 건 억울함 뿐이네.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고 그 소리가 마치 정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이 집 안에서 정희만이 알고 있는 진실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또다시 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정희는 또다시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내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정희의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예감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태수의 행동에는 평소와 다른 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전화 통화가 잦아졌고 서류 가방을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태수는 일찍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서두르는 모습이었고 아침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정희는 남편이 떠난 후 혼자 남은 집안에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정리하던 중 소파 사이에 끼어 있는 서류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서류를 집어든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문서였는데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런 보험에 가입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보험 금액이었습니다. 5억 원이라는 거액이었습니다. 언제 이런 보험에 들었지? 나는 전혀 모르는데. 정희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가입일자, 보험료 납입 현황, 수익자 정보까지 모든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익자 란에 적힌 이름을 보고 정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바로 남편 태수의 이름이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진 정희는 태수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확인해야 할 것 같은 강한 충동이 들었습니다. 서재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니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과 서류함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함을 열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관련 서류들 사이에서 또 다른 보험 관련 문서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모든 서류에 정희의 서명이 있었지만 정희는 그 어떤 것에도 서명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내 서명이 어떻게 여기에?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류함 맨 아래에서 발견한 문서는 정의 명의의 대출 서류였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힌 거액의 대출이었는데 이건 역시 정희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서명란에는 분명히 정희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정희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이 갔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신 모르게 이런 일들을 진행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서류들을 제자리에 놓고 서재를 나온 정희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들어온 것은 다행히 태수가 아니라 아들 준호였습니다. 엄마 집에 계셨네요. 준호야 일찍 들어왔구나. 준호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정희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아버지가 최근에 이상한 행동하시는 거 눈치채셨어요? 준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희는 놀랐습니다. 아들도 무언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니? 아니에요. 그냥 요즘 아버지가 평소와 다른 것 같아서요.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정희는 아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방금 발견한 서류들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야 혹시 아버지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거 있니?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준호의 반응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엄마는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는 일이니까. 준호의 대답은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아들마저도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하게 났고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정희는 아침에 발견한 서류들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쉽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 좋은 일 있었나요? 응, 큰 계약 하나 성사됐어. 앞으로 더 바빠질 것 같다. 태수는 기분이 좋은 듯 정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그 손길마저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보, 혹시 내 명의로 보험이나 대출 같은 거 처리한 게 있나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여자가 그런 복잡한 일에 신경 쓸 필요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한다. 태수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 몰래 진행한 일들, 아들의 이상한 태도,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들에 대한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은 점점 강해졌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의 평온했던 일상이 곧 끝날 것 같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고 나뭇가지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정희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눈을 감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밤을 지새운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계속해서 남편의 행동을 관찰했지만 태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며칠 전보다 더욱 다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다정함마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태수가 외출한 사이 정희는 다시 한번 서재를 뒤져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책장 뒤쪽 서랍 깊숙한 곳까지 모든 곳을 확인했습니다. 서랍 맨 아래 깊숙한 곳에서 하나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정희의 눈길을 끈 것은 거액의 생명보험 증서였습니다. 보험 금액은 10억 원이었습니다. 수익자는 역시 태수였습니다. 10억 원이라니. 정희는 그 액수의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서류였습니다. 정의 명의로 작성된 유언장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남편 태수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역시 정희는 그런 유언장을 작성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서류를 더 살펴보던 정희는 마지막 장에서 더욱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류에 찍힌 도장이 분명 아들 준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증일란에도 준호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이런 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정희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남편의 배신도 충격적이었지만 아들마저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더욱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준호가 보였던 이상한 태도들이 모두 설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급히 서류들을 제자리에 넣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들어온 것은 준호였습니다. 엄마 집에 계시네요. 준호야. 정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보세요? 준호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준호야, 엄마한테 숨기는 일 없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일 말이야. 혹시 아버지가 엄마 모르게 하는 일들 알고 있니?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버지 일은 저도 잘 모르거든요.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갑작스러운 정희의 질문에 준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엄마는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준호는 당황한 듯 대답했지만 정희의 눈에는 아들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인 식탁에서 정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요즘 일이 많이 바쁘시죠? 응, 그렇지. 큰 프로젝트 몇 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혹시 위험한 일은 아니죠? 요즘 건설 현장 사고도 많다던데. 태수가 젓가락을 멈추고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아니에요. 그냥 걱정되어서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겠어. 그때 준호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엄마한테 말씀 안 드린 일들이 있나요? 식탁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그냥 가족끼리는 모든 걸 공유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내가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해?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태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태수는 다시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들어 저녁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어디 가세요? 사업 관계자들하고 만나야 해. 늦을 테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태수가 나간 후 정희는 준호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민지는 친구들과 만나러 나간 상태였습니다. 준호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솔직히 말해줘. 아버지가 엄마 모르게 하는 일들 너도 알고 있지? 준호는 한동안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말해봐. 엄마가 감당할 수 있어. 아버지가 엄마 명의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계세요. 어떤 일들? 보험이나 대출 같은 것들이요. 정희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하니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너도 거기에 연관되어 있니?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으로 서명을 했어요. 하지만 엄마, 제가 어쩔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니? 협조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정희는 아들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가족을 위협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니? 네.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 위협을 받으면 누구라도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오히려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없애려 하고 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계획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사면초가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태수가 돌아왔습니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정희는 자는 척하며 남편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태수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내일 밤에 하자. 모든 준비는 끝났어. 그 짧은 통화 내용을 들은 정희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뭔가 큰일이 내일 벌어질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유난히 흐린 하루였습니다. 아침부터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고 바람도 평소보다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습니다. 태수의 그 전화 통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일 밤에 하자. 모든 준비는 끝났어.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일까? 정희는 온갖 상상을 했지만 어떤 것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신 명의로 거액의 보험을 들고 가짜 유언장까지 만든 상황에서 그 말의 의미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태수는 아침 일찍 나가면서 평소와 달리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저녁도 밖에서 먹고 들어올게. 네, 알겠어요. 정희는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늘이 자신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떠난 후 정희는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이세요? 솔직히 말해줘. 아버지가 오늘 뭘 하려고 하니?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인지. 어젯밤 아버지 전화 통화 들었어. 오늘 밤에 뭔가 하겠다고 했지? 준호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니? 아버지가 엄마를 해치려고 해요. 정희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거야? 강가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호야, 그럼 너는 왜 가만히 있었니? 엄마, 저도 맞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만약 제가 방해하면 민지까지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 아버지가 이미 모든 걸 준비해놨어요. 만약 계획이 틀어지면 오히려 우리 가족 모두가 위험해진다고 했어요. 정희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있는데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니 아무리 나쁜 꿈이라고 해도 이보다 끔찍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 엄마,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어요. 누가 믿어줄까요? 준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태수는 지역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통했고 여러 사람들과 인맥을 쌓고 있었습니다. 반면 정희는 그저 평범한 주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엄마, 도망가세요. 지금 당장 이 집을 떠나세요. 어디로? 어디든 상관없어요. 일단 멀리 가서 숨어 계세요. 정희는 아들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가진 돈도 별로 없었고 갈 곳도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될까? 아버지가 포기할 것 같니?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태수가 이미 모든 걸 계획한 상태에서 단순히 도망가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슬부슬 내리던 비가 점점 세져서 저녁 무렵에는 폭우가 되었습니다. 바람도 더욱 거세졌고 천둥 번개까지 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보며 불길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강가로 나간다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저녁 8시쯤 태수가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술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여보, 일찍 오셨네요. 응. 오늘은 일찍 끝났어. 태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을 한 듯한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밖에서 먹었어. 그런데 정희야, 나랑 잠깐 나가자. 정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요? 그냥 드라이브나 할까 해서. 요즘 집에만 있어서 답답하지. 이 비예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 차 안에서 구경만 하자. 태수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정희는 거부할 수 없는 강요를 느꼈습니다.
준호야, 우리 잠깐 나갔다 올게. 정희가 아들을 부르자 준호가 급히 나타났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버지, 이 비에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너는 상관없어. 집에서 기다려. 저도 같이 갈게요. 안 돼. 너는 집에 있어. 태수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정희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희는 우비를 입고 태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밖은 정말 폭풍우였습니다. 비바람이 너무 거세서 몇 걸음 걷는 것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차에 탄 정희는 태수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예상대로 강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강가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 차 안에서만 있을 거니까. 하지만 정희는 태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 준비된 밧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강가에 도착하자 태수는 차를 세웠습니다. 강물은 평소보다 훨씬 불어나 있었고 거센 물살이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여보, 이제 돌아가요. 너무 무서워요. 잠깐만. 나가서 바람 좀 쐬자. 이 비예요? 안 돼요. 하지만 태수는 이미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정희 쪽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나와. 할 얘기가 있어. 정희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어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바람이 온몸을 때렸고 강물 소리가 귀를 찢을 듯 했습니다. 그때 태수가 갑자기 정희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밧줄로 정희의 손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예요? 정희야, 미안해. 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정희는 그제야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너만 사라지면 다 내 거야. 보험금도 집도 아들까지. 태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의 목소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정희가 강물 쪽으로 떠밀려가는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제발 멈추세요. 준호가 뛰어온 것이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아버지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는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엄마는 우리 가족이에요. 하지만 태수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호를 밀쳐내고 정희를 강물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정희를 삼키는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물속에서 정희는 마지막으로 준호의 절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의식을 잃어가던 정희에게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준호의 절규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차가운 물의 감촉과 숨이 막히는 고통만이 희미하게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정희의 마음속에 마지막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의 강한 손길이 정희의 몸을 붙잡았습니다. 물속에서 누군가가 정희를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정희는 낯선 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작고 허름한 오두막 같은 곳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몸 전체가 아팠지만 다행히 살아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셨군요.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돌리니 70 정도 되어 보이는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깊게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어떻게 강물에 빠져 죽어가는 걸 건져 올렸소. 위험할 뻔했어요. 노인의 이름은 박만수였습니다. 70살의 만수는 이곳 강가에서 혼자 살면서 낚시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 우연히 강가를 지나다가 물에 빠진 정희를 발견하고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희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인사했습니다. 천만에요. 그런데 도대체 그 폭풍우에 어떻게 강물에 빠진 거요? 자살이라도 하려던 건 아니겠죠? 만수의 질문에 정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사고였어요. 사고라.
혼자 강가에 나간 건 아닐 텐데요. 만수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세상을 살아온 노인의 눈에는 정희의 상황이 단순한 사고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나갔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만수는 정희의 침묵을 보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그런 일을 저질렀나요? 정희가 깜짝 놀라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아주머니 손목에 밧줄 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폭풍 후에 강가까지 나간 것도 본인 의지는 아닐 거고요. 만수의 추리는 정확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숨길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네, 맞아요. 남편이.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만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위조된 서류들, 거액의 보험금, 그리고 마지막에 강물에 빠뜨린 일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정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희가 말을 마치자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남자 이름이 최태수라고 했죠? 네, 어떻게 아세요? 나도 그놈을 알고 있어. 만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최태수. 그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만수는 잠시 멀리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나도 건설업을 했어. 최태수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그놈도 지금처럼 잘 나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놈이 날 속였어. 큰 프로젝트 하나를 같이 맡았는데 중요한 순간에 나를 배신했어요. 모든 책임을 내게 떠넘기고 자기만 빠져나간 거요. 만수의 목소리에는 오랜 원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사업은 완전히 망했고 빚만 잔뜩 남았어. 집도 잃고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졌어요. 가족들이요? 아내도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서 결국 세상을 떠났어. 만수의 얼굴에 깊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주머니,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 무엇인가요? 만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내 이름이 윤정미였어. 혹시 아주머니와 같은 성씨인데.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미라고 하셨나요? 네, 왜요? 그분이 제 언니예요. 이번에는 만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라고요? 네, 언니가 결혼 후에 연락이 끊겼는데.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지 몰랐어요. 만수와 정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을까요? 그럼 아주머니가 정미의 동생이군요. 정미가 동생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언니가 저 얘기를 했나요? 그럼요. 동생이 착한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만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희가 행복하기는커녕 남편에게 생명까지 위협받는 처지였으니까요. 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사업이 망한 후 충격이 너무 컸나 봐요.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만.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아내의 죽음은 여전히 가슴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그럼 언니도 결국은 최태수 때문에. 정희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 태수는 만수의 아내, 즉 자신의 언니까지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알겠소? 그놈이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네. 이제 알겠어요. 정희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남편의 배신도 충격적이었지만 언니의 죽음까지 태수와 연관되어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남은 게 기적이요. 하지만 아주머니만의 싸움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만수의 말에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그놈이 아주머니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오? 그럼 이제 보험금을 타려고 할 테고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 할 거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은 숨어 있으면서 기회를 봐야 해요. 그리고 그놈의 죄를 폭로해야 하고요. 만수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걱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준호와 민지가 걱정돼요. 아이들은 일단 안전할 거요.
아주머니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굳이 아이들까지 해칠 이유는 없거든요. 만수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당분간 만수의 도움을 받으며 숨어있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태수의 죄를 밝혀낼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요. 그놈에게 당한 것들을 고스란히 되돌려줄 때가 온 거예요. 만수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되살아난 만큼 이제는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실현할 때였습니다. 만수의 오두막에서 며칠을 보낸 정희는 점차 체력을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강물에 빠지는 악몽에 시달렸고 아이들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만수가 시내에 다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주머니 집 근처에 다녀왔소. 정희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아이들은 괜찮나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만수가 말을 망설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있나요? 최태수가 벌써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보험회사 사람들이 집에 다녀갔다던데요. 정희는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었습니다. 벌써요? 그뿐만 아니라 경찰서에도 실종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종 신고를요? 아주머니가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나 봐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정희는 태수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을 죽여놓고도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 더 중요한 얘기를 들었소. 무엇인가요? 준호가 뭔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더군요. 정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가요? 어떻게요? 매일 강가를 찾아다니고 있다고 해요. 어머니를 찾는다면서요. 정희는 아들의 마음이 이해되었습니다. 준호는 분명 자책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만수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뭐가 더 있나요? 준호가 아버지와 크게 다툰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집에서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요. 다툰다고요? 아마 준호가 아버지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일을 생각하면 당연하죠. 정희는 아들이 진실을 눈치채고 있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 준호가 뭔가 증거를 모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증거를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해쳤다는 증거 말이에요. 정희는 아들의 용기에 감동받으면서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혼자서 그런 위험한 일을 하다니. 아주머니,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뭔가요? 만수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준호가 강가에 버린 걸 제가 주워왔어요. 봉투 안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녹음기요? 네, 그런데 이걸 들어보세요. 만수가 녹음기를 재생하자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태수와 다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됐나? 네, 완벽했습니다. 이제 보험금 처리만 남았어요. 혹시 의심받을 만한 증거는 없겠지? 걱정 마세요. 모든 걸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정희는 녹음 내용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태수가 다른 사람과 공모해서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준호가 이걸 녹음한 거군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아버지를 의심해서 몰래 녹음한 게 아닐까요? 그런데 왜 이걸 버린 거죠? 아마 너무 무서워서 그랬을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있다가 들키면 준호도 위험해질 테니까요. 만수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죄를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네, 이걸로 태수의 죄를 폭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만수가 갑자기 창밖을 바라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무슨 일이에요?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정희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태수가 알아낸 건 아닐까요? 그럴 리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일단 숨으세요.
만수는 정희를 오두막 뒤편으로 피하게 했습니다. 잠시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만수가 문을 향해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 준호예요. 정희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놀랐습니다. 준호가 어떻게 이곳을 찾아온 것일까요? 만수가 문을 열자 젖은 옷차림의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야, 어떻게 여기를? 아저씨, 혹시 저희 어머니 보셨나요? 준호는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라고요? 네, 며칠 전에 실종되셨거든요. 강가에서 사고를 당한 것 같은데. 만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준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그때 정희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준호야. 엄마? 준호는 어머니를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세요? 그래, 준호야. 엄마야. 준호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정말 죽은 줄 알았어요. 제가 엄마를 구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 준호야. 엄마가 살아있잖아. 모자는 한동안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준호야, 어떻게 이곳을 찾아왔니? 강가를 계속 찾아다니다가 이 아저씨를 만났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준호야, 아버지는 뭐라고 하니?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정말로 엄마를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다. 그럼 엄마도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를 죽이려 했다는 걸? 네, 그리고 너도 그걸 알고 있었구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도 증거를 모았어요. 아버지의 죄를 폭로할 수 있는 증거들을요. 준호는 가방에서 여러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 모든 걸 언제부터 준비한 거니? 아버지가 엄마를 위협하기 시작할 때부터요.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정희는 아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위험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준호야, 이제 우리 함께 아버지의 죄를 밝혀내자. 네, 엄마.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만수도 이들 모자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태수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할 때가 온 것입니다. 준호와 재회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만수의 오두막에서 모자는 태수를 상대할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증거를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태수 같은 교활한 인간은 어떻게든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요즘 더 이상해졌어요. 준호가 집에서 지켜본 태수의 행동을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이상해졌다는 거니? 보험회사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집 서류들을 계속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지한테도 이상한 말을 해요. 민지한테 뭐라고 하는데? 곧 이사를 갈 수도 있다고,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정희는 태수가 벌써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빨리 행동해야겠어요. 더 늦으면 태수가 사라질지도 몰라요. 만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밤에 하겠습니다. 정희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위험하지 않을까요? 준호야,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엄마는 이미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야. 이제 두려울 것도 없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정희가 직접 태수를 강가로 불러내고 그곳에서 모든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만수와 준호는 숨어서 모든 것을 녹음하고 필요하면 경찰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정희는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는 정희의 목소리를 듣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누구야? 여보, 저예요. 정희예요. 말도 안 돼. 정희는 죽었어.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태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불가능해. 내가 분명히. 여보, 강가로 나와요. 할 얘기가 있어요. 안 가. 너는 유령이야. 유령이든 뭐든 나와요. 안 오면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다 말할 거예요. 정희의 협박에 태수는 결국 강가로 나오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태수가 강가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며칠 전과 같은 장소에서 태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너야? 태수는 정희를 보고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여보. 저예요.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어? 누군가 구해줬어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죠. 태수는 정의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누군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어? 당신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적 없어. 태수는 발뺌하려고 했지만 정희는 이미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정희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공모해서 저를 죽이려 했다는 증거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태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위조된 서류들, 거액의 보험금 모든 게 들통났어요. 정희야, 오해야. 내가 설명해 줄게. 오해라고요? 그럼 저를 강물에 빠뜨린 것도 오해인가요? 태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라고요? 2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죽이려 한 사람한테 무슨 용서를 해줘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뭔데? 박만수라는 분 알아요? 태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박만수. 그 이름을 어떻게? 저를 구해준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당신을 알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20년 전에 당신이 그분을 배신해서 파산시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분 아내도 그 일로 돌아가셨다고요. 태수는 점점 불안해했습니다. 그분 아내 이름이 윤정미였다는데 혹시 기억나요? 윤정미라고? 제 언니예요. 태수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내 언니가. 네, 제 언니도 결국 당신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언니까지.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만수가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이네, 최태수. 태수는 만수를 보고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박만수, 너 왜 여기 있어? 내가 내 인생을 망쳤듯 이제 내가 대가를 치를 차례야. 만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를 죽인 것도 잊지 않았어. 박만수, 그건 사고였어. 사고라고? 너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는데 사고라고. 태수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때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아버지. 준호야, 너도 여기 있었구나. 태수는 아들을 보고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설명해 줄게. 이 모든 게 오해야.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죽이려 했다는 것도, 그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배신했다는 것도. 준호야.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아버지 편에 서지 않을 거예요. 준호의 말에 태수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내가 내 편에 서지 않으면 넌 내 아들이 아니다. 태수가 예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되풀이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에요. 준호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태수는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그리고 과거의 원수까지 모두 자신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강물이 널 심판할 거라고 했었지? 나를 묶었던 그 밧줄로 내 죄를 증명하겠다고 했던 것도 기억나? 정희가 태수에게 똑같은 말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돌아서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수가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해둔 것이었습니다. 최태수 살인미수와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태수를 둘러쌌습니다. 태수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되어 끌려가면서도 태수는 정희를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정희야, 이게 끝이 아니야. 나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하지만 그의 위협은 더 이상 정희에게 두려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당당하게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이에요. 당신의 모든 죄가 밝혀졌어요.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희의 눈물이 아니라 정희의 물줄기처럼 보였습니다. 태수가 체포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법정에서는 모든 증거가 공개되었고 태수의 악행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보험 사기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업 관련 범죄들까지 모두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태수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정희는 이제 예전에 그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었고 매일 아침 두려움에 떨며 일어날 이유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엄마, 오늘 판결 나온다고 하던데요. 준호가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어떤 결과가 나올까? 당연히 유죄겠죠. 증거가 너무 확실해요. 준호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왜 또 그런 얘기를 하니? 아버지 편에 서서 엄마를 배신한 것 같아서요. 준호야, 너는 엄마를 배신한 게 아니라 지키려고 했던 거야. 엄마가 다 알고 있어. 정희는 아들을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의 준호는 어린 나이에 너무 큰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위협과 어머니에 대한 걱정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그런데 엄마, 민지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충격이 컸지만 이제 많이 나아졌어. 오히려 진실을 알게 되어서 후련해하고 있어. 민지는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된 후 한동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집안 분위기가 밝아진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수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박만수였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판결 소식 들었소. 축하드려요. 만수는 정희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천만에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군요. 만수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품고 있던 원한이 드디어 풀린 것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이제 마음의 짐을 덜었으니까 새로 시작해 보려고요. 좋은 결정인 것 같아요. 정희와 만수는 차를 마시며 지난 일들을 회상했습니다. 그 끔찍했던 밤부터 시작된 모든 일들이 이제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아직 정확히 정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갈 거라는 것이에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혼자서 강가를 찾았습니다. 그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정희는 지난 일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날 밤 강물에 빠져 죽을 뻔했을 때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폭풍 우 몰아치던 밤, 난 죽은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났어.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와 민지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네요. 너희들 어떻게 알고 왔니? 엄마가 여기 오실 것 같아서요. 민지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무서우세요? 아니야. 전혀 무섭지 않아. 오히려 후련해. 정희는 두 아이를 양옆에 끼고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글쎄, 엄마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가 함께라는 거야. 네, 엄마.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민지의 말에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야. 서로 속이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가족 말이야.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강물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예뻐요. 그래, 정말 예쁘다. 정희는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강물이 자신의 무덤이 될 뻔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강물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가요. 그래, 집에 가자. 정희는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는 정희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밥을 짓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부터 뭐 하실 거예요? 우선은 쉬면서 생각해 볼게.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뭐든지 하세요. 우리가 도울게요. 준호의 말에 정희는 고마웠습니다. 밤이 되어 아이들이 잠든 후 정희는 혼자 베란다에 나가 별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밤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 정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리는 물소리가 이제는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그 강물이 예전에는 정희의 눈물과 고통을 담고 있었다면 이제는 자유와 희망의 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악몽이 아닌 평화로운 꿈을 꾸면서 말입니다. 새로운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 아침은 정희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선사할 것이었습니다. 폭풍우는 지나갔고 이제 맑은 하늘이 정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